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인 고은님의 시죠.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들여다봤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장의 부동산 투자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노를 놓치신 분들, 투자 수익을 놓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 때를 오히려 이 넓은 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는 시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책 관련한 정책 전략부터 해서요. 매물 정보 그리고 상담 시간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1부 순서 여러분이 전화 주실 전화번호부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입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노를 놓치신 분들 모두 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 좀 전화하기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시는 번호도 고지해드릴게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부동산 전화 상담처럼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님과 함께 또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윤환 대표 오시는 날, 이 월요일에는요, 이 부동산 상담 외에도 정책 관련해서 이슈들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지난주에는 그리고 또 오늘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124와 한국은행이 역대 정부 출범 전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대 정부 출범 후 1년은 거래 부진 속 시장 침체로 평가됐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상품별 온도차가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매매 시장 미온, 전세 상승, 재건축 시장 반등 등이 그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 특징을 보는 표가 나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사실 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 나오고 나서 1년간의 성적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출발점부터 좋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전까지 앞 정부에서 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IMF 어떤 금융위기 네. 이후에 계속되는 그 하락의 그 힘을 잃어서 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토스를 받았는데, 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고요. 자, 그럼 도표를 통해서 본다면 과연 과거에 한 두 번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출범 1년 전 같은 경우 22.93%, 100을 했을 경우에 약 한 120% 정도가 이제 상승된 상태에서 항상 출범 1년 후가 되면은 그 열기가 조금 식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 17대 정부에서도 2.51에서 마이너스 1.88로 출범 1년이 지나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18대 정부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약간 반등한 상태로 1년을 끝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부동산 시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바닥은 됐다. 바닥은 찼는데, 중요한 건 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르는 계기를 맞이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또 주택이라는 거는 일부 한정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이거나 보합세이거나 그 정도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안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공급을 한다든지 주택 가격 안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네. 거래 활성화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게
올해 어떤 그 출범 이후에 그 나타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수요와 공급 논리로서 올해를 돌이켜 본다면 일단은 그 수요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그걸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4월 1일 대책하고 8.28 대책을 했는데도 좀 미온적으로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내년이 좀 기대가 될 텐데요. 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어느 정도 좀 좋을 수 있는 부동산에 한정져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거주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올해 그 내가 1세대 1주택 주택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 곧 다음 주면 이제 종료가 되니까요. 네. 요 그 일주일 또 요 남은 기간을 잘 살려서 좀 꼭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2013년의 키워드는 거래 활성화에 시장 자체가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올해는 워낙 나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합권까지 회복을 한 상태, 내년도 썩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매물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언급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 봤을 때 상품별로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매매 시장은 좀 뜨뜻미지근했고요. 전세 네. 시장은 정말 크게 최장 기간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품별로는 어떻습니까? 자, 우선 그 부동산은 특별하게는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주택, 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2013년에 대한 부동산 상품별 시장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주택 그 거래량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대책 발표를 통해서 얻은 효과는 굉장히 미온적 효과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신에 전세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네. 이 전세 금액이 어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이 공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집을 산다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집을 안 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임차를 놓는 데 있어서 임대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놓거나 하는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전세로만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거주를 하려는 그런 그 세력이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요. 전세 금액은 계속 올랐고 5% 이상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 대비해서도. 또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5%까지는 아니래도 한 3% 정도까지는 또 오를 것이다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2013년에 이 주택 시장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자, 분양 열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 대책 자체가 분양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4월 1일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특별히 수도권 남동부 일대에 분양 열기가 무척 뜨거웠죠. 네. 근데 이런 분양 열기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부분하고는 사실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자가 몰릴 때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이 존재해서 이렇게 옛날 떴다방이라고 하죠. 그런 그 분들의 이렇게 거래가 왕왕됐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다. 열기만 뜨겁고 실질적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다. 물론 예전에 그런 모습이 사실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분양 열기는 뜨거웠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또 재개발 시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일단 재개발은 그 2011년도부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이 되면서 뉴타운에 대한 출구 전략 발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힘을 못 받아서 좀 위축된 상태로 갔고요. 재건축 시장은 좀 힘을 받았죠. 사업 진행이 좀 빨리 되는데 에 의해서는 가격이 일부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리모델링 뭐 최근에 수직 증축 법안으로 법안 통과로 인해서 좀 날개를 달았다. 일단 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좀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 목적이라면 그쪽으로 진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공급량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공급량이 좀 적어질 법안 제도가
좀 마련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그 어떤 공실 위험이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부분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상가 시장은 단지 내 상가, LH 막 분양되고 있는 상가 시장만큼은 좀 이렇게 좋은 조건이었다. 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좀 전체적으로는 세종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일부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약세였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이제까지의 그 어떤 상품별 2013년 결산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토지, 주택, 재건축 각각의 올해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내년 주택 구입 희망자나 전월세 입주자들이 미리 챙겨야 할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통합 모기지 대출, 전세금 안심 대출 등 눈여겨봐야 할 5가지 제도를 알아봅니다. 네, 2013년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털고 가야 될 제도들이나 앞으로 저희가 좀 직면하게 될 제도들, 부동산 제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전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심 대출이라든지 이제 서민을 위한 대책이죠. 네. 또 통합 모기지에서 융자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다는 부분. 이건 좀 어찌 보면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얻어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2013년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들고 나와서 좀 항목별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고 지금 201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가지 중에서 2014년도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남아있는 그 일주일 정도는 꼭 챙겨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들고 나온 것이 일단은 신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이라든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올해 말 끝까지 해서. 자, 그리고 소형 원룸이 작년 올해죠. 올해 5월 31일부로 주차장법 강화에 의해서 더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 원룸의 신축에 이런 부분에 좋은 여건, 주거지 형태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기가 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은 꼭 연말 가기 전까지 꼭 챙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이 내용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까지 새 혜택이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세미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과 장소 만나보도록 하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과연 이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세미나라는 게 직접 이제 네. 보고 서로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조금 재밌게 진행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재밌게 위트 있게 또 하고요. 우선은 큰 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못 드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제 매도라는 부분 또 아니면 투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오신다면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거나 아니면 좀 세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상담을 통해서 정말 고민 상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관계상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꼼꼼하게 전략 나눠보시고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빠르게 전화 연락 주신 분들 계십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전라북도 부안이네요. 네네. 멀리서 연락 주셨는데요. 예,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죠? 네, 거가 구로구청 앞에 네네. 그 대림 오페라 타워라고 있어요. 대림 오페라 타워요. 예, 그런데 그 5층에 네. 그게 말하자면 그 사무실이거든요. 네네.
아, 저 영업용? 네. 이제 한 8년 전에 그걸 그 42평에 말하자면 그 실평수가 네네. 그래서 한 8년 전에 1억 7,300만 원이냐? 네. 말하자면 그 경매를 산 것이거든요. 네, 경매로요. 예. 네. 그걸 더 오래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냥 매도를 하려고 아.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에 예. 맞도록 정말 꼼꼼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기 전북 부안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예. 올 가을에 제가 그 근처에 변산반대 다녀온 일이 있어서요. 예. 예. 자, 그 우선 구로동에 지금 예. 그 갖고 계신 게 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저 사무실이요. 아, 사무실을 갖고 계세요? 말하자면 그 오페라 타워 5층인데 42평짜리거든요. 이게 네네. 상가예요, 상가. 아, 상가요? 예, 예. 네. 지금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갖고 있는데 네. 네, 한 달에 네. 2천에 1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뭐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는 세 가지죠.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이런 사무실로 형태인데 봐요, 빨리. 예, 그렇죠. 이제 사무실로 보는데 이제 상가 형태지만 어찌 보면 이제 오피스텔처럼 예, 그래요. 예, 그 오피스 상가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지금 예전 금액보다는 당연히 올랐을 겁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서. 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까요? 몰라, 난 그 가격은 나 지금 매도라는 것은 예. 말하자면 그거를 내가 1년에 한 번이나 가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그 시세는 잘 모르고 예. 이게 얼마나 나올라가 싶고 네. 좋습니다. 지금 매수한 지가 대략 뭐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예, 한 8년 됐구만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요. 예, 수익만을 쫓아간다면 여기보다 예. 더 나은 수익률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매매 금액 대비해서 매매 금액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시세란 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2천에 120이면은 대략적으로 뭐 2억 몇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예. 수익만 쫓는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그 내가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예. 공급량의 희소성이라든지 앞으로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시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라면 우선 지금 갖고 계신 그 구로동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그 잉여적으로 이런 그 오피스를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수요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죠. 예. 예, 이런 거를 사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이런 그 사무실 쪽에 예. 영업하는 형태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다지 수요창들은 많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대부분 보면 일반 상가 있죠. 영업하시는데 실제로 예. 어떤 뭐 택지지구라든지 일반 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라고 해서 오피스텔로 취급한다거나 그냥 일반 상가로 취급하지 않은 정도로 그냥 사무실로 단순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 없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소재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그러죠. 지역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그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예. 있는 사무실하고 그 이외 사무실하고 좀 차별화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밀어주는 쪽이 이 내부라면 그 바깥에 빠져나간 곳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혜택을 못 주어주기 때문에 그게 한계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수요자들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정상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본다거나 가격을 이제 오르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조금 큰 그 어떤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이 대림역 주변에 여기가 이제 대림역하고 크게 멀지는 않은데요. 예. 이 주변에 이제 어떤 상권 활성화
즉 이제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예. 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가진다면 괜찮은데 사무실 쪽의 포커스는 상대적으로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 밀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좀 장점으로는 얘기 못 드려요. 그래서 적정한 시세가 된다면 매도를 해서 좀 더 나은 값어치 있는 곳으로 갈아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단 매도 네. 쪽으로 방향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가격 메리트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예, 그러죠.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나요? 네, 매도 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시죠? 네,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의 아파트입니다. 아, 반포자의 아파트요? 네네. 네. 이 면적은 어느 정도고요? 이게 50평입니다, 50평. 아, 네. 혹시 매입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78년도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매도를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래전부터 이렇게 반포 주공 3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2008년에 입주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때, 한때 뭐 시세야 뭐 20몇억 이렇게 갔었다가, 네. 지금 5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억이나 18억 이 정도 가가지고 마음은 좀 쓰리시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그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서는 1등 아파트예요. 자, 네. 지금 레면 퍼스티지 옆에 하고 또 여기하고가 네. 2008년, 2009년에 입주를 했고 워낙 그 대단지고 판상형 아파트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비교적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앞으로 그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라도 있다면 조금 기다리실 거고 아니면은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실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가져가실 필요는 있어요. 네. 자, 외인구안이 지금 이 그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별 구조 분포를 보면요. 지금 20평대라든지 30평대 같은 경우가 임대주택까지 해서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40평대가 없이 지금 그 50평, 60평, 70평, 80평대가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형 평형 분포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대형 평형 7, 80평형 같은 경우 하고요. 밑에 50평, 60평대 하고 금액이 점점점 붙어가고 있어요. 네. 자, 네.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대형 평형 중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이 50평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 가치도 높고요.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크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상 지금 이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세 비율이 보통 60% 아래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전세 비율마저도. 그렇게 네. 봤을 때는 향후에 2, 3년 안쪽으로는 반드시 한 그 1억 정도 이상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타이밍을 잡아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일단 좀 보유하고 가격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요. 저희가 방송 후에 다시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또 전화 상담 시간 이어왔습니다. 022077-6330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내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구당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잦았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도 내년 5월 안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주택법 등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총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4층 이하 저층은 구조적인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해 최대 2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합니다. 대신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 모두 2차례씩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이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일부 단지에서는 바뀌는 제도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의 주민분들께서 분담하는 개별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주민분들께서 불편해하셨던 주차장 부족 문제나 노화된 배관 설비 문제에 대한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분쟁 조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관리사무소 등을 관리 주체로 지정하고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00가구 이상 단지는 매년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내년 6월부터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차등화도 실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사상 최장기간 철도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코레일이 공직기강 점수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개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복무관리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코레일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직기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공직복무관리 업무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기관별 감사, 감찰활동 실적,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산업이 실버 세대의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투입 인력 가운데 10%를 50대 중동건설 유경험자들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830헥타르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찾고 계시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도 저희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1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매물 정보 키워드부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슈퍼매니저 양팔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700만 원인데요. 그냥 1,700만 원만 넣는 거 아니죠.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이 288만 원. 수익률로 치면 17%대 이런 높은, 그것도 어디? 바로 서울이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강동구의 암서동에 있는 원룸 주택을 소개합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의 높은 임대 수익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무려 4개의 역세권을 도보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또한 신축 투룸 다세대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용산구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분이고요. 1호선 남영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3월입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1,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 매물로 저희가 첫 번째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걸 주목하고 가야 되는지 그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투룸 주택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투룸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높은 집가뿐만 아니고 개발 행위 제한이라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 주택, 특히 투룸 주택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신축이면서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개발 포인트에 맞춰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최근에 용산권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대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주변 지역에 그런 노후화된 다가구라든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지역들이고요. 마지막 남은 효창공원 역세권의 미개발 예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지하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 거의 한 대의 주차가 가능하시면서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퀄리티의 그런 신축 투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함께 소개가 됐던 지도에서만 봐도요. 5호선도 지나갔고 6호선도 있었고요. 또 용산 쪽 하면 경의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교통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을 도보 3, 4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 주변 지역 뭐 지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공동 역세권이 삼각지 역세권이나 용산 역세권까지 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핵심 요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변 지역의 핵심 역세권의 개발 계획도 많이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고 향후 여러 가지 입지 면에서 개발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다, 핵심 요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쪽 용산권 하면 사실 개발 이슈에 한동안 올해는 정말 붐이었다가 잠시 좀 누그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매물 정보에 속해 있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경의선의 개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 네. 상반기 되면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효창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 환승역으로 바뀌게 되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용산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용산역에 뭐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역 전면으로는 철거가 다 끝났고 지금 철거 완료하고 지금 토목공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상업 업무 복합설들이 착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용산 역세 후면 지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300실의 대단지 그런 최고급 호텔이 건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용산의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될 텐데 미군이 이전이 완료가 되고 2016년부터는 17년부터는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족공원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대로변 4차선 그런 왕복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시에는 지금 현재는 2종이지만 향후 3종으로 종상향으로 한 높은 용적률로 개발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이라든지 입주권을 받을 때도 그런 추가 분담금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3월입니다.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어요. 딱 봄 이사철에 준공이 되는 그런 매물 정보인데요. 어떻습니까? 예쁘게 잘 지어질지 그게 사실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투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구조라든지 주차라든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효창공원역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외관 마감뿐만 아니고 투룸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과 분리형으로 해서 방 2개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양평 자체가 18평이기 때문에 투룸의 그런 실거주 차원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평형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급스러운 내외관뿐만 아니고 본 매물은 특이하게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실거주자나 아니면 세입자들의 인기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특히 중견급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는 또한 층도 층이지만 향 자체가 동남향으로 굉장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거의 그런 쾌적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한 수익률 부분, 가격 전략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본 매물은 용산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세 70에서 80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도 거의 10% 가까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때에도 투룸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의 그런 부담도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키워드로 높은 임대 수익을 딱 꼽아주셨던 매물입니다. 어떤 매물 정보일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9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8천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처음 이야기해 주실 때부터 임대 수익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추천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세 대비해서 아주 저렴한, 그야말로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인데요. 주변의 시세가 보통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보면은 8천만 원이라면 아주 놀라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이미 임차인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17%의 높은 임대 수익률이다. 두 번째는요. 노후주택가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2015년 강동구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해 보면요. 이 지역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서민주택입니다. 바로 1억 원 미만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요.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인 경우 이런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예 양도세 5년 가면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취득세까지도 100% 감면이 되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목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이나 입지 여건 부분, 주변 환경은 또 굉장히 원활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당연하죠. 이 주변의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여기는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곳이죠.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전철 노선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철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도 한데요. 현재 소개드리는 매물 자체는 암사역에서 약 한 5, 6분, 그다음에 5호선
명일역에서 약 한 5, 6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고 노후된 주택가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강이 도보로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백화점, 또 대형 할인마트, 또 초대형의 병원들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말씀드렸듯이 한강공원과 더불어 풍부한 개발호지가 서울의 그 어느 곳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좀 이따 개발호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개발의 밭이라고 할 만큼 주변이 호재성으로 난무하는 그런 곳인데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강공원과 강남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개발밭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발밭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어떤 호재들이 들어있나요? 자, 천원뉴타운 잘 아시죠? 네. 천원뉴타운 3, 4년 뒤면 이제 이주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 7,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천원뉴타운이 이주인데요. 천원뉴타운만 있지 않습니다. 고덕주공의 2단지부터 7단지 또 둔천주공의 6,00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재건축 이주수요 총 23,000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주가 진행이 되죠. 언제서부터?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진행이 되면은 주변에 23,000세대가 더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자, 여기는요, 임차인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15,000세대가 보증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바깥에는 하남시나 광주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둥지를 튼다고 하면 바로 이곳 명일동, 천호동, 암사동밖에는 없다. 그랬을 때 이 임차인들이 매수 수요가 크게 높아지죠. 자, 가락시형 아파트의 이주 올 초에 아시다시피 석촌 가락송파 지역에 다세대 주택 30% 이상 뛴 경험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불과 5,000세대만 이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23,000세대가 이주한다면 그 폭발력이 가히 짐작이 된다. 자, 세 번째는 구리첨단 산업단지와 바로 상일동이에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입주해 있고요. 협력업체들이 속속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복합 첨단 산업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임대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되죠. 자, 그렇다면 교통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철 8호선의 연장 노선이 내년에 착공이 되고요. 9호선의 연장 노선 또한 확정돼 있죠. 더구나 암사대교가 내년 초에 개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더구나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개발 이주 수요 그리고 교통 편의가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야기 드릴 때 내외부 사진이 소개가 됐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사진과 함께 건물 특징 설명해 주시죠. 네, 2011년 9월 2년 됐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신축 주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현재 건축주가요 원래 임대 노후를 대비한 임대주택으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해서 이제 매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급급 매물이다. 바로 2, 3년 전에 원가 땅값 오르기 전에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더구나 건물 앞뒤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과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요. 5층까지 이루어지는 이 24세대로 구성인데 실제 전용 면적 자체는 6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외관을 보시면 사진에도 나왔듯이 아주 튼튼한 화강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럭셔리한 또한 품위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제가 기억이 딱 나요.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에 수익률 한 17%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격 메리트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매매가는 불과 8천만 원입니다. 네. 자, 주변에 대지 지분이 3평이나 되는데요. 주변에 땅값 8,800만 원 이상을 한다고 하면 이미 땅값 원가만 해도 5천만 원에다 건축비를 계산하면 원가가 9천에서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8천만 원이라면 아주 매우 저렴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 시세는 1억 2천만 원 내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대출을 활용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대출 4,800만 원. 임대 보증금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1,540만 원이 임차인이 있고요. 이랬을 때 불과 투자비는 1,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대출이자 얼마나 될까?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총 수익이 288만 원, 연수익률로 치면 17%의 놀라운 임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 약 17% 정도 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700만 원이다. 가격 메리트 언급해 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등촌역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0월이었습니다. 8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7,6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입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이뤄지는 곳과도 굉장히 인접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9호선 라인.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얻는 라인이라고 하면 9호선이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네. 9호선 등촌역과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가 무려 90% 이상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에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이면 2단계 구간, 그래서 신논현역에서부터 종합경기장까지 개통이 될 거고요. 앞으로 3년 정도 후면 송파구를 지나고 4단계, 5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9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전철을 이용하시면 세정거장만 딱 가시면 양천향교에 딱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양천향교는 마곡지구에 처음 시작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세정거장만 가시면 마곡지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마곡지구의 후광효과를 봐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본 매물은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또한 올 가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5년간 면제 되시면서 향후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월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투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노선, 이 9호선을 끼고 있는 매물 정보인데 지도에서요, 주황 색깔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목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학군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좋은 학교와 학원 시설들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주변에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다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뭐 올림픽 도로라든지 강변북로 타시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만큼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살고 싶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한강변이라든지 뒤로 가시면 봉제사지라든지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선도로 또한 이쪽 지역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개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마곡 얘기를 언뜻 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곡지구가 지금 한참 착공에 들어가서 올해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착공에 2, 3년 정도 후면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거의 R&D 센터 위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액 연봉을 받은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에 원룸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투룸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매매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강변북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올림픽대교를 착공을 해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올림픽대교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게 더 편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수직 리모델링 증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수혜를 얻는 재건축이나 수직 리모델링의 가장 큰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은 바로 강남권과 목동이라고 목동 신시가지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앞으로 3, 4년, 4, 5년 정도 후면 목동의 이주 수요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바로 염창 역세권, 등촌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의 개통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연장 개통 호재도 마무리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된 신축인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건물과 함께 가격 특징까지 얘기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올 한해 계약을 하시면 양도세 면제가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실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주상복합의 견조 손색이 없을 만큼의 멋스러운 외관뿐만 아니고 내부 구조 또한 투룸형입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과 방 2개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서비스 면적까지 별도로 있고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부부들의 인기가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안에 내부 구조
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600만 원. 그래서 전세를 받으시면 1억 6천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셔서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향후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내외관이 정말 잘 구성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02-2077-6391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